근데 저희가 이 CRM이라는 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부터 좀 시작이 돼서 국내에도 IMF 이후에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외국 그 외산 솔루션 업체들이 CRM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 CRM이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죠. 20년 동안 흐르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 그 시스템 보시면은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사용법으로 인해서 구축은 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인력들도 전문 인력들도 또 고용해야 되고 인력들을 돌려야 되다 보니까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유지 보수까지 생각하신다면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뭐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연동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의 시스템 연동 그것도 문제가 됐었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최적한 솔루션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뭔가 더 많이 말씀을 오늘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서 CRM의 성공 사례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대기업 위주의 뭐 카드사, 은행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그 SK텔레콤에서 그 요금제를 뭘 만들었는데 이게 CRM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잘 됐다. 뭐 이런 사례뿐이 없고 거의 프랜차이즈나 저희 F&B 시장 쪽에는 성공 사례라고 나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좀 그 최적화한 솔루션 자체가 없지 않았었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CRM 프로젝트가 한 15년,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실패했다라고 그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초기 예상 비용보다 10억이었다 예상 비용이 10억 정도면은 구축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나 했는데 실제 도입을 해보니까 이 부분도 문제고 이 부분도 문제하면서 계속 또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상 비용이 40에서 77%까지 초과해서 계속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는 좀 보완을 해서 최근 트렌드로는 소셜 이런 데이터들 네트워킹이 강화되면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이런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CRM에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발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다들 들고 다니시다 보니까 그냥 굳이 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돌아다니시면서 뭐 현장에서도 바로 CRM을 적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모빌리티 CRM이라는 개념까지도 같이 결합이 돼서 실제 전통적인 CRM의 문제를 극복하고 소셜 정보와 모바일의 실시간 정보를 수용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CRM으로서 좀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저희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산업에서 CRM을 판매를 하면서 CR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도입 장벽이 뭐가 있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서 한 5가지 정도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결국 구축이나 운영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따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다들 그 CRM을 구축을 딱 하실 때 10억 이상 막 써야 된다면은 지금 다 실무자분들께서 이게 10억을 썼을 때 과연 10억 이상, 뭐 11억만 벌 수 있다면은 당연히 10억을 써서라도 구축을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 고축 비용 자체가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된다라고 느껴졌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봤던 게 오퍼레이션 리소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IT 팀이 따로 있어야 되고 마케팅 팀도 따로 있어야 되고 또 담당하는 고객센터 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프랜차이즈 다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당 100으로 다 일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영업도 했다가 뭐 재무도 받다가 IR도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들 마케팅도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서 보통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자도 만나셨다가 SNS도 홍보하셔야 되고 현장 프로모션까지 쫓아다니셔야 되다 보니까 이런 그 CRM을 도입을 해도 전문적으로 딱
그 운영할 인력 자체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F&B 시장 쪽에 좀 도입 장벽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고, 세 번째가 요즘은 이제 스미싱이나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막 증가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매장에서 아니면 프랜차이즈 뭐 홈페이지 앱 가입하실 때도 정보들을 안 주시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DB 획득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입 장벽, 진입 장벽이라고 저는 느꼈었고, 네 번째가 굉장히 많이 민감하시죠.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뭐 8월부터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지키셔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그게 실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당 100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케어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라든지 심하면은 대표이사 뭐 구속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저희 프랜차이즈 산업 쪽에 CRM이 도입되는 데 있어서 장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합한 솔루션이 지금까지 좀 없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써봤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데, 앞서 열심히 이제 고객 데이터를 모았는데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법, 채널이 없다면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 거죠. 10억 써서 CRM 구축했는데 DB 열심히 모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그 프로그램이 없다면은, 채널이 없다면은 안 되기 때문에 CRM의 좀 도입 장벽으로 제가 느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잠시 말씀드려보면, 실제 저희 CRM을 도입하신, 그러니까 자체 멤버십 앱을 구축하신 그 편의점 프랜차이즈 쪽의 사례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초기 구축 비용과 개발 비용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그래도 퀄리티 굉장히 좋게 개발을 하시다 보니까 개발비가 한 5억 정도 드셨었고요. 개발비만. 그리고 연간 그 초기 개발비만 5억이었었고, 연간 이제 유지보수 비용 자체도 매년 발생을 하는 게 거의 월 8천만 원이니까 연간 한 10억 정도가 유지보수하는 데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그 CRM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자체 앱까지 개발하신 그 편의점 프랜차이즈 멤버십 앱 구축 비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 비용으로 또 드는 게 마케팅 메시지를 또 발송을 많이 하시죠. SMS든 뭐 친구톡으로 해가지고서도 많이 보내시는데, 그런 비용들이 연간 한 3억 6천 정도 드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캠페인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서 실제 마케팅을 위해서 쿠폰이라든지 메시지를 보내서 고객들을 인입할 수 있게끔 그런 캠페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자체도 초기 20억 정도가 들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평균 내봤더니 111억 정도가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워킹이 되고 있으신 상태이긴 한데, 저희가 C 편의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한 매장 수가 10,000개 정도 전국에 다 있는 매장 그 브랜드고, 멤버십의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월 이용하시는 게 100만 명뿐이 안 됩니다. 100만 건뿐이 안 됩니다. 100만 명이 아니라 실제 그 멤버십 앱 실사용자 수를 실제 그 월간 몇 명이 앱을 켜가지고서 매장에 와서 활용하느냐를 봤더니 5만 명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 본사 쪽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고, 실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레포팅 해주는 그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인데, 1,000만 명을 어떻게든 막 마케팅 비용 열심히 써서 많이 모객을 하셨죠. 근데 1,000만 명이 됐다고 해서 이게 다 우리 고객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고객은 5만 명뿐이 없기 때문에 초기 구축 대비 비용 굉장히 그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CRM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브랜드 단독 앱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의 우리 매장의 CRM을 구축들을 하셨는데, 실제 고객들은 그 보통 앱들이 그 브랜드 자체 앱들이 만드시는 게 바코드 기반으로 많이들 하세요. 근데 앱을 현장에서 이제 멤버십 서비스로 사용을 하려다 보면은 앱을 켜서
바코드를 또 보여드리고 거기서 또 직원분이 바코드를 리딩하다가 안 되면은 잠깐 줘보세요 해서 또 바코드 번호 다 입력하셔가지고 쓰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쓸 때마다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활성화 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기능 개선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보통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시는 것보다는 외주들을 많이 주셔서 개발을 하시다 보니까 그 외주 업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수주하시고 개발하실 때 우리 앱처럼 열심히 개발을 해주시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복구라든지 바로바로 개선이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별도의 운영이나 CS 담당 인력도 또 많이 없으시죠. 보통 한두 명 정도가 CS 콜 받으시는데 전문 인력들이 좀 없다 보니까 고객들은 자체 앱이 나왔는데도 그 자체 앱이 활용이 매장에서도, 그다음에 본사에 이제 전화했는데도 잘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더 많아지시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고객 DB 활용도 어려우신 게 고객 DB를 분석을 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어떻게 몇 20대 고객, 30대 남성 고객만 뽑아서 이번에는 이런 이벤트를 해볼까를 막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당백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시기 힘드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앱을 런칭을 했을 때 앱을 런칭한다고 해가지고 다 다운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매장에서 뭔가 이벤트도 거셔야 되고, 음료 한 잔 더 드린다, 피자나 치킨 같은 경우는 사이드 메뉴 더 드린다 해야지만이 앱을 받으시는데, 그런 것도 다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C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마케팅 비용만 앱을 받으시는데 한 100억 정도를 쓰셨는데 한 3번 정도 앱을 계속 갈아 엎으셔가지고 요즘은 저희랑 또 다시 얘기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런칭한 이 다른 브랜드입니다. 다른 브랜드인데 평점이 똑같더라고요. 3.0으로 나오는데 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앱 받았는데 인증 안 돼요, 가입 안 되는데 거의 답변도 잘 대응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CRM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시면은 실제 네이버에 댓글 달아주시는 거,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댓글 달아주시는 것까지도 다들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다들 놓치시고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명의 고객이 있다면 한두 명 정도 가입을 하실까? 이제 가입률도 떨어지셨고, 이런 플라스틱 카드 많이 나눠주셔봤자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는데 또 안 들고 오시면 저 안 들고 왔어요 막 하시면서 보관도 잘 안 하셨고, 명함 이벤트 같은 경우는 많이들 브랜드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명함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거 추첨해가지고서 무료 1인 무료 음식권 그런 거 당첨됐다고 보내드리는데, 이런 거를 예전에는 엑셀로 다 명함 모아가지고서 어느 회사 누구 이름 전화번호까지 모으셔가지고서 그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문자나라나 문자 이렇게 발송하실 수 있는 데서 단체로 고객한테 문자를 많이 뿌리셨었죠. 근데 그거 자체가 명함통에다가 그냥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 정보를 우리 매장에서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이벤트에만 사용하신다면 이 밑에 많이들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이벤트 목적으로 명함을 넣으시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또 다 엑셀로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는 그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엑셀로 이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거 갖다가 또 문자 보내셔가지고서 고객들한테 클레임 받으시면은 아마 이게 키사나 정보통신진흥원 쪽에 한 번 접수되면은 150만 원, 두 번째 300만 원 이런 벌금을 또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벤트로만 끝내시고 고객 DB를 모으실 요거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편의점 예를 또 한번 들어드리면은 이게 무슨 키인지 아시죠? 제가 이거를 막 검색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편의점에서 알바하셨던 분이 다른 알바들한테 자기가 알바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친절하게 막 번호까지 붙여가면서 설명을 해놓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편의점 포스 같은 게 좀 특이합니다. 고객 계층이라고 해서 10대 남성, 20대 남성 이렇게 다 있어서 고객들이 딱 오셔서 계산을 하실 때 그냥 눈찜작으로 봐서 10대네, 20대네, 30대네 해가지고서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결제
까지 하시면은 그게 이제 정보가 모여서 20대 남성이 어떤 제품을 샀다 뭐 이런 게 DB에 쌓이게끔 해서 CRM으로서 그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셨던 이 분이 써놓으신 게 손님 나이대는 그냥 대충 추정해가지고 아무거나 누르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0대 남성이나 여성을 누르면 담배가 안 팔리기 때문에 담배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알바들도 그냥 주관적인 자기 생각에서 뭐 남자가 왔어도 그냥 20대 여성 이렇게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객 정보를 모으는 방법은 그러니까 정확한 고객 타겟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 많이 하셨던 게 앞서 보여드린 그 G 카페에서 진행했던 종이 스탬프 굉장히 불편하셨죠. 그리고 그 멤버십 카드를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많이 모으고 아니면 마그네틱 아니고 앞에다가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서 1년 번호 박아가지고 나중에 그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가입하시면은 뭐 나중에 쓰실 수 있으세요 해서 많이 나눠주셨는데 거의 집에 가져오셔서 인터넷 등록 안 하시죠. 이런 플라스틱 카드도 하나의 그 고객 관리 툴로서 활용을 하셨었고, 저희 창업할 때쯤 해가지고서 이통사 쪽에서 다 내놓으셨었죠. 스마트 지갑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 멤버십 카드들을 바코드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다 그냥 하나의 스마트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자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서비스가 지금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근데 이 문제점이 뭐 잘들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앱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앱에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전체 뭐 매장에 제휴된 매장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매장별 브랜드별로 또 내가 가입을 해가지고 그 브랜드의 그 바코드를 또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매장 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하기 위해서 앱을 켜서 아니면 요즘 좀 뭐 위젯이라고 나와가지고서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는 있는데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배터리 없을 때는 거의 서비스를 못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한참 좀 유행을 하다가 요즘은 조금 많이들 그러니까 많이 도입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그 제휴를 하려고 좀 큰 브랜드 위주의 대기업 그런 멤버십 위주로 많이 깔아놓고 조금 저희처럼 이제 중소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요즘은 굉장히 높은 비용을 요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동하는 대가로 그다음에 뭐 포스 쪽이나 아니면은 이게 뒷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구축 비용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조금은 요즘은 활용이 좀 어려워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많이들 써보셨죠? 이렇게 태블릿 기반으로 해서 매장에서 전화번호 이렇게 모아서 쓰이는 태블릿 매장에 비치해 놓고 전화번호 모으는 이게 저희 또 하나의 트렌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터칭 같은 경우는 태블릿은 아니고 저런 RF 리더기 아까 전에 스마트 카드 RF 카드를 터치해서 고객을 식별하는 기술로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저희도 전화번호 기반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잘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시장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오늘 좀 더 힘을 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어제 그 T 음료 쪽에서 그 개인정보 유출건 때문에 사과문을 올리셨어요. 딱 어제 날짜로 올리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자체로 그 CRM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고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계셨었고, 근데 외주 개발사 쪽에다가 이제 의뢰해서 DB 관리라든지 뭐 시스템 다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해킹당한 해커를 잡아서 그 PC에 들어있는 자료를 보다 보니 이 T 음료 쪽에 고객 정보가 그 해커의 PC에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출된 경위를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랴부랴 사과 공지문을 올리셨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객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유출 통지를 전체 고객한테 2013년 8월 이후로는 다 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생겼고, CEO 책임 자체도 기존에는 굉장히 그 명문 자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이게 해석에 따라서 틀렸는데, 이제는 무조건 CEO가 책임질 수 있는 소재를 그 만들었었고,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단체 소송 자체도 무조건 권장하게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많이들 단체 소송들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객 관리 데이터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 고객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또 얼마의 수입이 있고, 직장이 어딘지 알면 알수록 그 고객에 대한 정밀한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을 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엄격해지고 또 해커들이 자주 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양날의 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가지고 있을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